예, 고리들 화백은 태양을 그리고 있는 화가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그 태양이 국화꽃과의 꽃들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표현도 있고 국화도 있고 저건 대국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태양을 꽃으로 형상화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물어봤거든요, 화가님한테. 그때 이건 뭐냐 그랬더니 돼지감자라고 표현하는데,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천대유고 부제가 이카루스의 성공입니다.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다가 결국은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는 순간 바라본 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작가님의 상상의 그림이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컬렉터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카루스가 태양을 쳐다보는 마지막 순간, 추락하기 전에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카루스의 그 감성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나 다르겠지만 나라는 이카루스가 성공하지 못한 그 꿈의 세계를 또 이루기를 기원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이 그림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이카루스가 태양을 터치하지 못한 그 순간의 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가운데 보여지는 이 검은 부분이 눈동자고요. 홍채입니다. 그래서 고화백님이 평행 우주를 이 눈동자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의 세계를 터치해서 이뤄보라는 것. 내가 바라보는 이카루스는 누구나 성공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옛날에는 부모가 태양을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도 낮지도 날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성공이나 더 세계로 높이 올라가는 거를 원치 않았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작가님의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컬렉터분들에게 늘 소개해주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원래는 이 제목은 다중지성의 정원이라 해서 감각, 생각과 사상이 다중지성, 여러 사람들이 형성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에게서 그 생각과 사상이 감각에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제목이 이제 감각의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각, 오감 중에서도 미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혓바닥의 돌기들입니다. 맛을 느끼는 그런. 그래서 칸디스키 같은 사람은 소리를 색깔로 표현했는데 고리들 화백은 혓바닥의 돌기들 하나하나를 그 미감의 느낌의 세계를 갖다가 꽃과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여기 오는 분들에게 늘 설명해 준 작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빛결 바람결입니다. 빛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포되는 또 상징적인 또 의미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지만 이 중간 간격이 되게 넓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빗방울,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데 있어서 바람을 만날 때는 춤사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빗방울이 바람을 만나서 빗결이 되고 바람도 뭔가 나의 상대체, 바람 마음껏 날릴 수 있는 상대체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바람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방울을 바람이 만나서 감싸 안고 휘몰아쳐 내려오는 춤사위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바람난 인생을 표현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누구나 신바람난 인생을 한번 이 작품을 보면서 평양우주의 세계에서 한번 누려보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래 빛결, 바람결, 화이트볼로도 그리고 있죠. 여기도 보면 잘 보면 눈동자와 홍채로 내가 바라보는 평행우주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양연화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은 여기서는 부모를 상징하고요. 꽃행성은 자녀를 상징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 무한한 사랑을 퍼부어주는 거예요. 태양이 상징하는 것은 빛과 열로 생명의 근원을 되게 그 힘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내리는 것처럼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과 늘 항상 지켜보며 또 이 꽃잎이 쏟아져 내리는 걸 마치 자녀에게 오늘은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어려운 건 없니 물어보는 그런 대화의 그런 관계.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음해조와 행복한 느낌의 삶의 세계 속에서 자녀도 부모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그래서
가정의 화목, 화평을 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평행우주의 세계에서는 사실 이 세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계에서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이렇기를 바라는 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별에서 꽃까지라는 작품이에요. 제주도 유채꽃밭을 모티브로 한 그림이고, 이 한 땀 한 땀 그린 거는 생명의 탄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근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리다 보니까 작품 전체 소요되는 시간의 90%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작가님한테 북두 칠성과 여기는 남두 육성도 있고, 은하수는 돈의 흐름, 물질의 흐름, 축복의 흐름이잖아요. 유성은 축복을 주는 그런 세계니까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국자로 은혜, 그 축복의 물질을 마음껏 담아가라는 의미도 일단 담겨 있고요. 이거는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애벌레 탑처럼, 애벌레 탑에 올라가는 애벌레가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몰랐지만 올라가잖아요. 뭔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밟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이 시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평행 우주의 세계 속에서의 이 빛 언덕의 수많은 분상들은 싸움도 미움도 시기도 없는 사랑의 세계고, 누구나 다 공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성공의 세계를 표현을 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신성은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담은 건데, 생명의 탄생을 담기도 합니다. 되게 아름답고 예쁘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 꽃동산도 같은 과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저기 원화 보고 얘기 드리고요. 대국 표현이죠. 국화꽃 이름들이.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나인은 제일 행복한 순간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원래 화가님이 구름을 9개를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리는데 9개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님을 그 함께하는 팬들이 1만여 명이 됐는데, 그 팬 중에 한 명이 화가님한테 얘기하기를 9개의 구름을 의도하냐고 그러고 물어봤을 때 의도 없이 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때 이제 클라우드 나인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제 제목이 이제 정해지게 되었고요. 여기 보면 아침 태양, 정오 태양, 붉은 태양은 저녁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침 정오,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밤을 상징하는 소승달, 새벽을 내는 별, 샛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표현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그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글로도 담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24시간 중에 행복한 그 순간을 누구나 담아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구름은 한국 민화 그리고 고구려 백화에 있는 구름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인생의 삶을, 성공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뒤들과 같은 역할하는 것을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인데, 늘 화천대유는 주역의 64개 중에 14번째 개예요. 그 개는 태양과 우주로 형성되어 있는 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주예요. 그래서 태양과 우주를 화천대유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은하수나 유성을 왜 그러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형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2017년도서부터 5년 만에 완성이 된 작품인데, 그때 2017년도 초에 이제 작가님이 제일 힘들게 그림을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화실에 정화조가 있으나 정화조의 냄새는 나고요. 냄새를 나는데 그 냄새 자려니까 정화조의 비닐을 덮고 자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였으니까 어떻겠어요? 늘 바람은 풍요를 기원했었어요. 근데 제목은 봄꽃 행성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2017년도 말 또 후 2018년도 이때가 되면서 1만여 명의 후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작가님이 소원했던 그 풍요의 기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동토에서 봄꽃 색색에 돋아나는 뭔가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되면서 이 제목이 이제 봄꽃 행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컬렉터분은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이 바탕이 너무 어둡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둡게 느껴졌냐면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보는 감상하는 분들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천대유에서 태양과 우주만 형성되다가 이 꽃행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화양연화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 화양연화의 이 꽃행성은 이 지구예요. 지구. 거기에 한 생명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내 개개인의 삶도 어떨 때는 동토와 같은 한참 추운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봄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 작품을 모든 보는 또 컬렉터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나의 그 어려운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혜를 받는 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님의 그 내면의 그런 사상이 후원하는 그 아미고들에게, 아미고는 그 작가님 후원의 그 이름 명명이에요. 친구. 그에게도 작가님도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 후원자들에게도 작가님의 그런 기운이 마음껏 전달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지지 않을까, 제 도슨트의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칠게요.